네, 들리세요? 아, 아까 실제로 뵙고 이렇게 줌으로 뵈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너무 궁금한 게, 저 가고 나서 그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요? 그 다음 뭐, 시간, 두 예, 시간 더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거 스트레칭 하고 나서 거의 뭐 그 다음 시간이나 이건 전멸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잠이 많이 왔어요.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도 뭐, 잠은 안 잤는데, 다들 그래도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저기 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 여기가 제 연구실이 서울과기대 서울의 공릉동에 있거든요. 네. 올라오는데 잠이 그렇게 저분들 잠 쏟아진다는데 내가 졸려 죽겠네 그래가지고 졸음 쉼터나 이런 데 가서 막 쉬려고 그래도 그 뭐 그런 날 있잖아요. 요번 졸음 쉼터 2km 남았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하다가 입구를 놓쳐버려가지고 그냥 다시 가고 그렇게 몇 번 통과한 다음에 막 꼬집고 막 때리고 별짓 다 해가지고 결국은 졸음 쉼터나 휴게소 한 번도 안 들리고 그냥 다이렉트로 서울까지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오늘 라이브 강의 시간이 좀 늦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니 그 약속은 또 칼같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음, 제 사정은 제 사정이고 근데 지금 뭘로 저 접속하신 거예요? 줌요. 네? 줌, 패드. 패드로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군요. 예, 제가 들고 있어가지고. 그럼 지금 혹시 계신 데가 어디예요? 집입니다, 집. 집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안 멋있어요. 그늘에, 예, 유리에 반사해가지고 지금 그것 같은데. 네, 저기 전등도 되게 좀 독특하고요. 집이 옥상 탑층이어가지고요. 좀 네. 천장이 높아서 그래요. 지금 사신 데가 아파트인가요? 예, 예. 아파트 제일 위에 예, 층이요? 탑층. 예, 탑층에 있는데, 경고가 한 3m 좀 넘어요. 그래서, 와, 스카이 라운지? 뭐, 그건 아니고요. 옛날 되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제 위에가 네. 높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옥탑방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지금 저기 대전에서 거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아, 대전에 30년 넘게 살고 계신 거예요? 네, 96년에 왔으니까, 그렇죠. 97년에 왔어요. 제가 우리 지금 학우님이 96년에 대전에 오셨을 그 무렵에 제가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네. 제가 그 근처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대전에서요. 대전 정확히 말하면 연기군, 그러니까 32사. 연기에, 여기 있어. 조치원에 있어. 조치원 아닌가? 아니요, 조치원은 61사단이고 32사단은 저 연기군에 있는데 네. 제가 그때 저는 저기, 군대에 있을 때 저기 뭐 병과가 저는 헌병이었거든요. 그 헌병 이렇게 근무 쓰다 보면은 외부 순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군복 딱 입고 대전역 앞에서 딱 이렇게 순찰을 돌거든요. 이제 군인들 검문하고 막 했었는데 그때 대전역 뭐 은행동 가장 핫했거든요. 그때 90년도 뭐 중후반 그랬죠. 이때 제일 네. 핫했었는데 얼마 전에 대전역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와 되게 대비되는 게요. 그 대전역 가기 몇 달 전에 유성에서 약속이 있어서 유성을 한번 가봤거든요. 네. 제가 90년대 말에 봤던 유성하고 지금은 유성이 전혀 그때 모습이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저보고 찾아 그러면 하나도 못 찾아갈 것 같고요. 제가 그때 근무했을 때 유성 근처에 그때 막 월드컵 경기장 짓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완전 허무맹판 아무것도 없었는데 와 지금은 완전히 천지개벽한 것처럼 엄청나게 잘 돼 있다 그럴까? 뭐 근데 개발이 그게 됐다 그럴까? 세종이 연결되면서 세종 쪽으로 이제 노원 반석동이 많이 발전했죠. 그쪽이.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요. 네. 대전역은 제가 군 생활했을 때랑 똑같더라고요.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대전역 주변에 많이 발전했어요. 철도청이 새로 들었잖아요. 철도청. 대전역.
대전은 주변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제 시야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음. 야, 여기는 30년 전하고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철도공사하고 저기 그 철도관리공단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변에도 좀 많이 도시 정비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쪽은. 그래요? 네. 근데 유성에 비하면 진짜 유성은 그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유성 터미널 빼고 볼 거 없었는데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 대전역이랑 비교하면 완전히 막 환골탈태했던데요? 아, 그렇죠. 이제 그쪽은 원도심은 좀 발전하기 힘들잖아요. 네, 원도심. 근데 이제 대전 유성 쪽하고 이쪽에는 또 도안동 해가지고 네. 이제 모건대 쪽이 많이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이쪽에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어, 음. 제가 제가 대전에서 저는 오늘 전라도 고향이 전라도거든요. 어디세요? 영암이에요, 영암. 영암. 네. 근데 이제 대전에서 대전 옛날에 여기 둔산동에 육군 통신학교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전 통신학교에서 통신교육 받고 강원도 27사에서 이기자 부대에서 아, 이기자 했거든요. 알죠? 27사에. 네. 거기서 군사를 했거든요. 야, 고생 많이 하겠어. 아이고, 그러면 27사면은 겨울에 엄청 추웠겠습니다. 추웠죠, 엄청. 근데 저는 통신병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통신병이어서. 그러면은 96년도에 결혼하시면서 대전에 오신 거예요? 아니요, 96년도에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왔죠, 그 전에. 아, 그럼 96년에 직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정착하시면서 그냥 쭉 결혼하시고 계속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대전의 매력이 뭡니까? 대전 살다 보니까요, 이게 네. 뭐 어디를 가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대전이요. 예. 음, 뭐, 바다도 그렇고, 이게 뭐, 어디 가는 데 있어서 2시간, 뭐 3시간 정도면 다 갈 수 있고, 어, 어디를 가는데, 그래도 좀, 그리고 대전이 풍수해나 이런 데로 보면 되게 안전해요. 음. 아, 이렇게 대전이요? 둘레 산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네. 뭐, 크나큰 재해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큰 재해는. 음, 그러네요. 갑천이하고 이렇게 있긴 있는데, 뭐, 범람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음. 밑에 쪽에 비해서 크게 뭐, 이렇게 풍수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네요. 진짜 대전에 뭐 저기 물난리 났다는 소리 못 들어본 것 같고. 몇 년 전에 이게 정림동에 물난리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네. 크게 없었고. 그리고 뭐, 주변이 뭐,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보니까 또 내려가기 싫더라고요. 음식은 네. 좀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아, 제가 오늘 대전에 강의하러 간다 그랬더니 친구가 대전에 무슨 칼국수가 되게 맛있다고. 원래 대전 공주 쪽이 면 요리가 유명해요, 면 요리가. 아, 그래서 이제 대전에 뭐 공주 칼국수도 있고 뭐 칼국수집이 많이 있긴 있죠. 각- 음. 그, 전 대전 하면 생각나는 게 성심당밖에 없어가지고. 성신당 근처 언도십 쪽에도 식당이 좀 많이 있어요. 옛날 식당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옛날 뭐 두부두루치기라든지 뭐 칼국수라든지 이런 데가 좀 요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옛날 그럼 영암에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음식은 입에 잘 맞으셨어요? 원래 그쪽 지방이 음식을 잘 하시니까 또 이렇게 아무래도 좀. 아니,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잘 안 맞았는데 또 있다 보니까요 적응이 되고 또 요즘에는 특히 김치 같은 경우도 젓갈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안 넣지만 그래 옛날에는 대전에 안 넣었거든요 젓갈도. 근데 지금은 어, 대전도 기본적인 젓갈을 뭐 새우젓을 쓰니까 요즘엔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어. 아, 저기 혹시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자주 있으세요? 예전에는 이게 뭐 오전 4, 5전 전에는 그래도 교육받으러 많이 올라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제가 원래 저기 그 통신 쪽이 주 전공이거든요. ITS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교육 많이 갔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끝낸 이유가 제가 저기 공지에도 올려놨지만
요번 학기 끝나고 바로 그 주에 특강을 하나 준비했는데 모시기 힘든 변호사님을 제가 모셔가지고 좀 그런 거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뭐 굳이 뭐 그거 특강 때문에 올라오시긴 좀 그렇고 어떻게 일정이 잘 맞으시면 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대류가주 중대재해 대응팀의 그 팀장님, 그 변호사님을 모셨는데 제가 이제 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많은 학우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좀 우리 학우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또 사이버대 특성상 대부분 또 직장 일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또 관련 유관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 산재나 중대재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이게 어 각각의 그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시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향성은 이렇다. 추세는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그 현업을 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또 김영규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검찰에서 주요 요직도 다 거치시고 또 여러 유관기관 유수의 기업에서 또 안전 관련 자문 역할도 계속 하고 계신 분이어서 가지고 모시기 좀 어려운데 어차피 오신 김에 또 우리 학우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제가 사실 그런 거 부탁을 많이 드렸거든요. 최대한 질문을 많이 좀 받아주십시오. 궁금한 게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혹시 그러면 참석하기 힘드시면 뭐 대신 제가 뭐 물어봐 주실 거 뭐 요런 거는 좀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 지금 딱히 기억 안 나시면 저기 나 저기 막 Q&A 게시판이나 이런 데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하고 그거에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특강하는 것도 촬영을 할 생각이라서 나중에 뭐 기회 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좀 참석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매 학기 이렇게 특강 준비하면서 요번에는 제가 준비했지만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게 우리 그 곽태세 아버님 같은 경우는 변호사분 만날 일이 좀 있으십니까? 어, 제가 3년 전에 이제 영업 부서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고용 있잖아요. 직접 고용 관련해서요. 네, 직접 고용 관련해서 저희도 소송에 걸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김행장 쪽하고 계속, 김행장 변호사들하고 계속 일을 좀 했었거든요. 1년 반, 2년간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담당이 네, 있어가지고. 네, 네, 네. 그때는 이제 김행장 변호사들하고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오, 음. 그분들하고 전화로 통화만 해도 돈 내야 되는데 참 대단한. 네,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고속도로거든요. 저희 직장이. 네, 저희가 천안노선 고속도로예요. 네, 민자고속도로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도로공사처럼요. 네. 직접 고용에 관련 영업소 직원들에 대해서 좀 소송에 걸려 있거든요. 네, 그것 어떤 때문에 소송이요? 영업소 직원들 있잖아요. 영업소. 영업소 직원에 대해서 직접 고용 관련된 소송이 걸려 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심까지는 끝났어요. 2심까지 끝났고, 네, 네, 대법에 지금 저희가 이제 대법까지 했거든요. 올라가 네, 있거든요, 지금. 네, 네, 네. 대법에서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45일, 뭐 한 달 이내에 결정 나겠죠. 받을지, 심리를 할지 말지. 그 오, 손치 기각을 할지 말지 아니면은 안 받아들일지. 그 그거에 상고 따라서 이제, 심리, 네. 상고 심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법원. 네, 대법원. 어, 그러면은 결과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금 1차, 2차 똑같고요. 조롱사가 똑같아요. 이제 직원에 대한 지적 고용을 하라고 나왔고요. 근데 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임금 있잖아요, 임금. 네네,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나와 있고, 이렇게 음,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한국조롱사도 있었고, 뭐 신대구 부산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지금 하는 거라서, 그게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고속도로가 약간 외국계 쪽에 주류사가 외국계거든요. 맥커리라고. 네,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예, 맥커리 주도사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쪽이 외국계 주도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률 쪽으로 세게 좀 법률 쪽과 금융 쪽이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김행장 쪽 그쪽과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김현장에서 파트너로 일하는 거군요. 외국계 그렇죠. 그쪽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저희도 작년에 이제 중대재해 발생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근데 이제 터널에서 이제 그 터널 청소를 하거든요. 터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원래 운영사가 있거든요. 용역을 네, 지금 운영사가. 근데 그 네네, 운영사가 터널 청소를 하는 도중에 네, 저희 이제 관리 감독자가 나갔다가 네. 어, 그 청소차에 의해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아, 뭐 사건이 되게 희한하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제 운영사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나갔다가 이제 혼자 나간 거죠. 혼자 나갔는데 터널이 안 시끄럽잖아요. 이제 청소를 이렇게 뭐 타일 청소를 하거든요. 청소 차 갖고 막 하다가 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차선에서 뒤돌아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청소차가 이렇게 후진하면서 못 보고 넘겨졌어요. 그래서 사망한 거예요. 예, 상황사 가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그래서 작년 4월 달에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검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최종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 검사가 필요할 때, 그럼 지금 경찰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다 그러니까 수사하고 있나요? 예, 수사는 거의 끝났는데 아직 이제 그게 아직 검찰로 안 넘어간 것 같고요. 검찰에서 그걸 네, 받아가지고 기소를 할지 말지 이제 그 판단이 나야 되는데 네, 저기 그 손해배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족 네. 합의 이런 거다 했고, 아이고, 물론 그거부터 해야죠. 빨리. 예, 네. 뭐 그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까지는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검찰에 넘겨가서 이제 거기서 검찰 기소 판정 여부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어,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조사를 받는다 남아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조사가. 아니, 근데 뭐 어쨌든 그 중처법에서 얘기하는 13가지 예방 관련된 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음, 대든지방 그 노동청에 와가지고도 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전을 잘 하지를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와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사고가 갑자기 발생되는 거니까 이게 참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 저희 직원이 저희 직원이 부수장급이었어요 부수장. 이게 또, 저 라이브 강의니까 제가 제 개인 의견을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예. 그렇죠. 근데 되게 특이한 사건입니다. 특이한데 이제 뭐 고속도로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어, 발생되긴 되죠. 근데 저희도 이제 이런 사건은 처음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한 20년 넘었는데 예. 처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터널 청소를 했었거든요, 직접. 그렇게 음. 해서 했는데 이제 운영사에 넘어가면서 운영사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넘어가면서 하는 거라 가지고 이게 저희도 참 그 운영사라고 하는 게 그 청소하는 그 업체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청소하는 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중요한 운영을 다 넘겼어요. 영업소 운영도 넘긴 것처럼 아, 운영사?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영업소 운영이라든지 도로 유지 관리라는 이런 좀 큰 것들 유지 관리를 한 회사한테 통으로 넘기는 거죠. 어, 영역을 준 거죠. 고속도로 유지 관리 영역을 주는 것처럼 음, 저희가 이제 인원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00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30명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업무를 못 하고 저희가 인원이 나갈 때마다 퇴직할 때마다 이제 그 업무에 줄어든 만큼은 이제 영역사에 넘기죠.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목적 범위이다 보니까 저희가 2032년까지밖에 저희가 운영을 안 해요. 저희 법인이. 예, 법인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운영권을 도로공사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조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에 와서 인원을 뽑고 뭐 하는 게 좀 어렵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음. 자연스럽게 정년이 도래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업무 중에서 꼭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하고 그 작은 업무들은 이제 영역사에 하나씩 넘기고 이렇게 있는 거죠. 업무하고. 그럼 지금 조직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직원들도 좀 반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고용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 뭐 어차피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만 하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넘길 수밖에 없다. 직원들도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야, 근데, 야, 사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퇴직이 되는데, 그 후임자를 새롭게 뽑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업무 자체가 다른 운영사로 넘어가고, 이게 점점 조직이 축소되고, 이게 그런 것들 자체가 눈에 자꾸 보이고, 야, 이러면은 좀, 네,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런, 뭐, 근데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이게 모르고 들어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음, 들어올 때부터 이게 이제 특수 목적법인이고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게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없어진다 회사는,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다 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자고속도로가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이렇게. 이게 뭐, 건설기간하고 운영기간이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런 이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 한 5년 뒤, 5년, 7년 뒤에 이제 신공항 있잖아요. 신공항 네, 고속도로요. 네. 신공항 고속도로부터 이제 거기에 가장 먼저 넘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음, 하면서 계속 민자간이 그렇게 이제 운영권들이 정부로 이양되거나 아니면 도로공사로 이양되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계속 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인원들에 대한 이제 고용 불안 있잖아요. 이제 넘어가게 되면 고용을 계속해서 해줄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도 사실은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많이. 그런 부분에서.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정부가 얼마큼 받아들일지.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노동조합도 만들고 노동조합 통해서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게 특수목적 법인이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자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네, 이거를 고용이 또 보장이 안 되면은, 인수인계, 근데 고용 인수인계 안 되면은 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노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정부한테 이제 압박을 해야죠, 저희도. 음, 정부 정책이 회사가 끝났다 해서 직원들을 없애버리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죠.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질 거고, 도로공사가 이걸 뭐, 이용한 다른 회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인원들은 최소한 인원 필요하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고용 승계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음, 뭐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노동조합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통해서 이렇게 푸시하면서 뭐 도로공사에 있는 노동조합도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네. 손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죠. 앞으로도 저희도 이제 야, 그런 그럼, 부분에서 저, 말씀, 이게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그러면 저희 사이버대 입학하신 계기가 뭐예요? 지금 입학하신 건가요? 편입하신 건가요? 편입한 거죠, 편입. 아, 편입. 네, 예. 편입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이제 2023년부터 재난안전실에서 재난 업무를 맡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쪽에 약간 원래 주전공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뭐 재난 관련 학과가 어디 있을까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냥 기존에 사이버 대학 계속 보내고 있었거든요. 네. 예, 뭐 협력 맺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소방 쪽이 또 재난하고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방 쪽에 들어가서 재난 관련을 들으면서 이제 산업도 같이 들은 거죠, 사실. 아, 그럼 몇 년도에 편입하신 거예요? 이게 작년에 편입했죠, 24년도에. 24년 1학기요? 예, 24년도에 3학년에 편입한 거죠. 아, 그럼 다음 학기가 마지막이에요? 네, 정말 마지막에. 아, 오랜만에, 뭐, 사이버, 강의긴 하지만, 오랜만에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학기 단위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니까 좀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사이버 대학이. 맞아요, 강의가, 맞아요. 아니,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회사에 중요한 업무가 걸리니까 이게 중첩이 되다 보니까 시험 볼 때도 좀 힘들고, 또 음, 강의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어차피 뭐 공부를 안 하고 뭐 다 찾을 순 없잖아요, 또. 뭐, 그래도 한 번이라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래.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업무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도움이 또 되긴 되죠. 업무. 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사러 만든 쪽도 많이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제가 지금에는 이제 도로 운영부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고속도로 뭐 유지 관리 쪽이라든지 뭐 포장 관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공사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제 음, 관리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도 사실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가서 봐야 되는데 또 인원이 없다 보니까 뭐 많이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뭐 보고 있는 것처럼 뭐 2일에 한 번 이 정도로 저희가 나가서 보거든요. 저희 인원들이. 그래서 주로 이제 야간 공사에 나가서 많이 보죠. 그냥.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야간 공사 보는데 이제 저희가 그 작년 사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이제 사실 내리지는 않아요. 내리지 말라 그래요. 회사에서는 위험하다고 내리지 말고 그냥 교통 안전 시설물, 그러니까 교통 관리 계획에 의해서 교통 안전 시설물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공사가 그 공정에 맞게끔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도만 저희가 한번 지나가면서 카메라를 찍거든요. 네. 찍으면서 이렇게 고속도로 순찰 때에 신고된 통제 계획서에 맞게끔 시설물들이 다 설치된 이 정도만 저희가 확인해요. 그래서 내리는 거는 극히 잘 안 내리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가 있으면은 공사가 있으면 한번 가서 보기는 오죠. 근데 사실 위험하긴 많이 위험해요. 그거 엄청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밤에 이루어지는 업무다 보니까 이게 중장비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포장 공사할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참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니까 뭐 나가봐야 되고 관리 감독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제 지인분 중에 아는 교수님이 수년 전에 겪은 일인데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운전하다가 뭐 작은 사고가 났는지 해가지고 레카차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네. 레카차에 이렇게 이게 차를 이렇게 실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뭐 이걸 뭐 연결하는 건지 뭐지 그거 하는데 그 교수님한테 갓길로 계시라고 본인이 이거 하고 다음에 요거 제 차 옆에 조수석에 타고 가시면 됩니다 하고 그분이 이게 체결하러 갔다가 치여가지고 사망한 거예요 눈앞에서. 네, 2차 사고 나죠, 2차 사고. 네, 맞죠, 2차. 와, 그래가지고 그분 그거 직접 눈으로 보고 진짜 막 트라우마, 그 사람 죽는 걸 눈앞에서 봤으니까 더더군다나 자책하는 게, 내가 내 차가 고장만 안 났어도 저분 돌아가시지도 않을 수 있었는데 막 그런 말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되게. 고속도로가 일단 차가 쓰면은요, 일단은 뒤에 차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돼요, 무조건. 힘들어요. 그래서 음. 차가 일단 뒤에 차가 쓰면서 뒤에 계속 밀리면은 일단 안전성이 확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밖으로 나가서 뭐 갓길로 가든지 차를 빼든지 해야 되는데 특히 야간에는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차가 쓰면은 뒤에 차가 간혹 한 대씩 오다 보니까 또 야간에 또 졸리기도 하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특히 야간에 안 보이는 게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 있으면 그게 차가 가는 건지 서 있는 건지도 사실 맞아요, 잘 맞아요. 구분이 많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운전자가 그걸 뭐 고의로 막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가 제일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에도 사실 뒷차가 안 쓰면 위험하죠. 뒷차가 서가지고 한번 막아주면 모를까. 안 그러지면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고속도로가 옛날 도로공사들은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레카 보험회사를 부르잖아요. 네, 보험회사가 오는데 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긴급경인 같은 것들을 고속도로에서 직접 해줘요. 바로. 어, 빨리 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2차로를 빼든지 2차로 갓길을 빼야 돼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인데 옛날에는 고객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고 자기가 부른 보험회사 올 때까지 세우는 게 많거든요. 음, 그러면은 운이 좋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운이 나쁘면은 뒤차가 받거든요. 뒤차가 쓴다 그래도 화물차들은 안 그렇죠, 쓸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그렇죠. 화물차 밀고 간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긴급견인을 통해서 빨리 떼야 되는데 고객들이 그런 거 고속도로의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나면 인식하는데 사고 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하죠. 전혀 몰라요, 사실. 아니, 그 학원님, 제가 사실은 한 3년인가 4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유행처럼
사고 났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되게 아, 나 고속도로 운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그 판스프링 있잖아요. 네, 팜스프링에. 과적하느라고 판스프링 불법 개조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세워놨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탄성이 너무 좋으니까 튀어가지고요. 그런 그렇죠. 예. 사고 한참 많이 났었어요. 막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차선에서 튀어온 판스프링이 맞아가지고 누가 사망, 신혼부부인데 신랑이 사망해버리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실제로 찾았는데 어떤 화물차가 그 고속도로에 그냥 있었던 판스프링을 밟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또 인과성에 대해서 이게 인과성이 상당하다. 고의가 있었다. 또 과실까지도 이게 매길 수 없으니까 실제 사망한 사람이나 부상당한 사람 자체가 뭐 손해배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뉴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겠지만 우리 저기 학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사고들이 되게 어렵고 애매하죠. 네, 저희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CCTV가 저희는 노선에 한, 터널에 있는 거, 터널 쪽 빼고도 한 180개가 있어요. 한 80km의 노선에 180개의 카메라가 있어요. 180개. 네, 그 이제 그 폴대 하나를 놓고 양쪽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양쪽으로 촬영하다 보면 가운데가 비잖아요. 네, 가운데가 이제 또 사각지대 생기잖아요. 양쪽으로 네, 이렇게 찍다 보면은. 네, 네, 네. 거기에 그래서 가운데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파노라마 카메라도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음, 양쪽에 한 카메라가 한 전체적으로 한 3, 4km, 2km, 3km 이렇게 커버하게 하거든요. 양쪽으로. 네. 카메라를. 그래가지고 원인자를 잡으면은 좀 쉬워요. 그게. 근데 원인자를 못 잡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해야 될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만약에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도 이제 책임에 있냐 없냐에 대해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순찰의 업무가 있어요. 도로 순찰의 업무가 있는데 보통 2시간에 한 번씩은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보통. 두 시간에 한 번씩이요? 예, 2시간에 한 번씩 정도. 네, 그래야지만이 법적으로에 대한 이제 도로관리청에 대한 책임이 약간의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그 구간을 지나가게 순찰을 하게끔 돼 있어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래야지만이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나든지 무슨 사고가 나든지 해서 법적으로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이제 보통 2시간에 한 번 정도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전체 구간이 한 80km 된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 80km죠. 그러면 어쨌든 편도 80km네요? 그렇죠. 한 번 예. 가면 80km. 그럼 80km 속도에서 1시간 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서 또 이렇게, 뭐, 계속,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순찰차가 한 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 저희 그렇지. 같은, 그렇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을 나눠서 이제 보통 두세 세대가 돌아다니는 거죠. 두 대 세대가. 어, 돌아다니고 이제 뭐 거의 이제 일상적으로 말하는 순찰차는 두 대 세대가 이제 보통 세대가 다 돌아다니고 아니면 두 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차가 있는 반면에 또 유지보수 차량이 있어요. 또 그렇죠, 이제 그렇죠. 공구 차량이라고 이제 그런 낙하물들을 계속 순찰하면서 도는 또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낙하물 수거하는 차들 아니면은 뭐 사고 잔물 접수하는 차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꼭 뭐 그 구간을 순찰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가 가게 되면은 거기서 뭐 사고 같은 거 나게 되면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돼 있죠. 꼭 야, 순찰차만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 그러니까 리스크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 그렇죠. 원래 고속도로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요. 자체가 위험하니까 위험한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차가 좋아지잖아요. 네. 차가 좋아지면 사고 안 나야 되는데 차가 좋아지니까 또 사고 더 잘 나요. 사람이 부주의해지니까요. 뭐, 크루즈 컨트롤 그렇죠.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딴짓하고 막 다른 거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크루즈 기능 때문에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요. 어, 왜냐하면 크루즈가
정지된 차량을 감지 못 하잖아요. 네. 네, 정지된 차를.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차가 아, 맨 뒤에 차가 아, 서 있잖아요. 작업차 사인카드에 서 있거든요. 네. 그런 차들이 그냥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감지를 못해서 그냥 100km를 받아요. 와, 보다 보면.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서 도로공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VMS 문항 보면은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맞아요. 운전자 크기는 꼭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작업장이 그래서 위험해요. 작업장이 크루즈 그런 차량들 때문에 위험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박아요. 졸음이 아니라 그냥 100km로 110km 받아요. 그래서 안 죽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차는 안 죽는데 그냥 어디를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 근데 만약에 작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뒤에 이제 순찰차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서 있고 작업하고 있는데, 뒤에서 100km를 박아버리면, 한 번 충돌하면서 앞에 작업자들까지 막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통관리 계획도 보시면은 예. 그 순차로 라바콘이 있고 쭉 설치되어 있고 맨 뒤에는 이제 작업차가 있는 게 아니고 방호 차량이 있어요. 방호차. 방호 차량. 방호차량이 있어가지고 TMA3라 해가지고 100km 속도에 박더라도 그 안전장치가 달린 차가 있거든요. TMA라고 해가지고 안전장치가 우리 그 충격수대처럼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차 있거든요. 방호차량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뭐 60km, 80km, 100km 요즘은 100km짜리를 많이 설치해요. 100km를 박더라도 차량의 안전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100km로 이렇게 박으면, 네. 이제 이 그게 박은 충격을 차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방호 차량에 받으면은 방호 차량에 TMA3라 해가지고 100km를 박더라도 방호 차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달려 있어요. 아, 충격수대처럼. 그래서 아, 괜찮은데 그런 방호 차량을 안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방호 차량을. 그러면 제가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예, 100km의 속도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호 차량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 100km를 박았어요. 네. 어쨌든 사망자도 없고, 뭐 경미한 부상자가 있고 끝났습니다. 그럼 이 방호차 수리는 어떻게 해요? 피해차 받은 차가 다 물어야 되는 거죠. 어, 왜냐하면은 그 작업차들은 고속도로 순찰 때, 그러니까 고순대 순찰 신고, 교통통제 신고를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뒤에 2km, 1.5km, 1km부터 작업 판넬이라든지 안내 간판, 속도, 그다음에 신호수, 그다음에 이제 그 라바콘, 테이프 변화 구간 있잖아요. 이렇게 차선 1차로 2차로 이렇게 테이프 구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네.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졸았다거나 아니면은 크루즈 기능을 해서 앞을 전방 주시를 안 했다거나 이런 상황. 아니 운전자 잘못이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그거는 2km 전부터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 주고 또 요즘에는 LCS 차량이 해가지고 LCS 해가지고 작업 구간에 X자 표시를 다 해주거든요. 주간도 그렇고 야간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 운전자들이 못 봤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이렇게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계속해서 소리를 계속 주거든요. 이 소리도. 그리고 이제 뭐 요철이라 해가지고 이제 테이프 구간에 이제 요철 표시까지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그 요철로 구스 소리 나게끔 해가지고 잠을 자면 깨게끔 해가지고 시간의 브레이크를 잡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도 다 하거든요. 네. 그런 교통 관리 시스템들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100% 이제 잘못한 거죠, 사실은. 다들. 그럼, 그러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부서진 어떤 설비나 이런 거에 대한 수리나 보상, 이건 당연한 거, 손해배상 뭐 이런 거는 안 묻나요? 보험회사에서 다 해요, 보험회사. 아,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도 파괴하겠지만 그 방호 차량이 부서지면은 방호 차량에 대한 어, 보상도 해야 되겠지만 영업 보상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음. 그 수리하게 되면은 이제 뭐 며칠 뭐 일주일이든가 한 달간 못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처리를 하죠. 근데 되게 비용이 커요. 비용이. 저희도 이제 고속도로 작업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그런 고속도로 작업할 때 사실 안전관리를 한다 그러지만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한 2, 3년 전부터는 주간 근무하는데
안전장치 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한 400으로 들어가요. 작업에 어, 상관없이. 예. 야간에는 7, 800. 그러니까 안전관리에만 주간에는 4, 500, 야간에는 7, 800이 들어가요. 작업 전혀 상관없이 안전관리에만. 그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속도로 비용도 많이 올라가요, 코스트가요. 공사, 1차로에, 1차로에 무슨 공사하는데 100만 원 공사하는데 야간에 7, 8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관리 때문에. 예, 그렇죠.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안전관리비용 요즘에 깎지도 못해요. 100%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저기 하구님 말씀 전해 듣다 보니까 네. 혹시 좀 기회가 되시면은 특강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네, 그 저기 지금 고속도로 안전관리 관련해가지고 이거 우리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이용자일 뿐이고 실제로 제가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이거는 너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내에서의 이런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그런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한 시간 아, 정도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한 시간 정도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 나름 제가 의미 있을 생각 것 좀 같은데. 해볼게요. 네?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예, 예. 예. 네. 아니, 꼭,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업무도 있고 얘도 예, 학교도 예, 그쵸, 그쵸. 하다 보니까 이게 그쵸, 그쵸. 예. 저희가 뭐 이런 교육은 저희 내부에도 많이 하긴 해요. 예, 예. 많이 예. 뭐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근데 많이 이제 강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실 지금 뭐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만 원이 들어가는 공사비용 100만 원에 안전관리 비용이 야간에 7, 800만 원 들어가고 주간에 4, 500만 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지금 최근 교통사고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새로운 그전엔 없었던 요인으로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차가 안전했다고 생각해서 뭐 유튜브를 잠깐 본다는 거? 뭐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사례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사망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아, 좀 이렇게 확 올 것 같아서. 근데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에 시설물이 안 돼가지고 사고 나는 건 없거든요. 음, 국도도 그렇지만 고속도로는 더더구나 시설물이 부족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은 고속도로 순찰대를 통해서 그 사고 난 지점에 뭐라도 시설물을 요즘은 해야 되거든요. 음, 안 하면은 나중에 또 그 지점에 사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최소한의 그 경광등 있잖아요. 소리 나는 경광등. 그 사망 사고 지점에 해가지고 경광등 막 설치하고 무인 단속감 설치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사고 방지 예방 이런 쪽에는 너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고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지점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 나가게 되면은 고속도로 순찰대 입장이나 고속도로 관리하는 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치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 이제 도로 밖에서 그 고속도로 운전자들이 그 사고 시설물들을 보고 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제 시점은 지나갔고요. 사실은 네,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것처럼 CI 테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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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밖에 있는 시설물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제 시각은 버려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고속도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차량 내부로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교통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돼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시설물에 이제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시설은 없고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차량 내부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CI 테스트가 요즘 많이 나오고 또 자율주행이 나오는 것처럼 또 이제 뭐 졸음 방지, 홍채 인식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 뭐 고속도로 운영사 입장에 봤을 때는 CI 테스트라든지 자율협력주행 있잖아요. 자율협력주행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제 뭐 통신 방식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뭐 또 이제 자동차 제조사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국가 주도를 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요즘에
좀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원래 CIT에서 빨리 하기로 했었는데 좀 이게 좀 그러니까, 시범만 해놓고 있다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저도 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관심은 있는데 들을 수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솔직히 그거보다 한층 더 이제 지금 이제 뭐 추세는 지금 떤 식으로 안전관리가 새롭게 도입이 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나 아니 기업 차원에서 어떤 식의 협의가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흥미도 흥미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스프링 문제 뭐 이런 거 보면 막연하게 두렵잖아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이제는 괜찮은 건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로, 그리고 내가 이용하는 고속도로에 있어서 주체들이 안전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향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어 그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뭐 제가 가능하시면 그럼 지금 잠깐 오늘 뭐 몇십 분 얘기 나눴지만 딱 얘기 들으면서 이런 거는 좀 너무 흥미롭고 재밌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 현직에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현업으로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또 새로운 각도로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 다른 어떤 분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번 한번 생각을 생각,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예, 한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한 30분만 하셔도 되니까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딱 들어보니까 뭐 30분, 한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실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위주로 또 말씀해 주시면 또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딱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음. 그래서 한번 잘 고려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직접 배웠을 때도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요. 오늘 또 줌으로 또 2차 만나니까 더, 더 친해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가 라이브 강의실 마지막 시간인데 뭐 다음 주라도 또 시간 되시면 뵀으면 좋겠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부담 갖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도로공사의 안전관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홍보하는 기회일 것도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학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과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잘, 네, 네. 제출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